또 추건기 기분 좋아. 운전하기 전에 잠깐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된다고요? 이거 모르고 지나갔다가 범칙금이 나올 수도 있고 보험료 할증도 낼 수 있다고? 이럴 시간이 없어. 빨리 갑시다. 야, 오늘 대박 고급 정보 출발! 우리의 생활 안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도로교통법. 하지만 매년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확인하고 숙지하기란 쉽지 않죠. 놓치기 쉬운 도로교통법 딱 짚어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졌다는 건데요.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의 원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운전자의 안전 의무 불이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 즉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의 교통사고의 여건과 빠르게 변하는 교통 여건을 반영한 법이 개정이 됐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만큼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교차로 내 우회전인데요. 기존에는 비보호 우회전으로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보행 신호와는 무관하게 우회전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데 아무도 건너가질 않네. 아무도 안 건너가니까 길 막힐 텐데 이거 그냥 가도 되겠지? 안 되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문제,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록불에는 무조건 차 가면 안 됩니다. 그죠? 빨간불일 때 차가 진행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횡단보도 내에서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에 대해서 일시정지나 서행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횡단을 하려는 자까지 포함하니까 횡단보도 주변을 넓게 보면서 운전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됩니다. 도로교통 개정법과 함께 교통약자 보호구역도 확대됐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와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증이 붙는데요. 보행자 우선 도로에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포함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서행 의무가 있고요.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또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운전을 할 경우엔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구역도 지정되어 있죠. 흔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많이 본 것 같은데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이 역시도 좀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을 하시면 그 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과 협의를 거쳐서 그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신설됩니다. 특별히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이 우선도로로 지정이 되면 운전자는 차량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는 길의 한쪽 측면이 아닌 도로의 전 구역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이 보행자에 대해서 일시정지나 서행이 의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운전하시다 보면 회전교차로 자주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교통 흐름의 원활함과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서 회전교차로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마다 헷갈리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눈치 게임 하듯 진입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회전교차로 내에서 지켜야 될 규칙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회전교차로를 통행할 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우선됩니다. 차량이 먼저 진입해서 회전하고 있다면 나중에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 진출할 때는
방향 지시등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을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회전 교차로만큼이나 헷갈리는 주정차 구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운전하다 보면 진짜 여기 주차해도 되는 건가, 정차해도 되는 건가 궁금한 경우가 많거든요. 주정차 가능한 곳 구별하는 방법이 있겠죠. 흰색 실선이 있습니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하고요. 항생 접선은 5분 동안 정차만 가능하고요. 항생 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금지가 됩니다. 다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주차 허용 구간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안내 표지판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생 복선은 주정차가 모두 금지가 됩니다. 주정차가 절대로 금지되는 4대 구역이 있는데요. 버스 정류소에서 10m 이내 지역은 주정차가 금지되고요. 소방시설 인근 도로의 경계석과 차선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소방시설 5m 이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비워두셔야 합니다. 시야가 낮은 아이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횡단보도인데요. 10m 이내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정말 혹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에 주정차를 했을 때 범칙금도 있는 건가요? 예, 네. 있습니다. 네. 일반 우리 주정차 금지 지역은 과태료가 4만 원이 부과되고요. 네. 소방시설은 2배인 8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3배인 12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처벌과 단속을 위한 법이 아니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사람을 양보하고 배려해서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면서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에 불법 주정차 신고 전용 앱 안전신문고를 다운받으시고요. 신고 방법은 1분 간격으로 촬영한 2장의 사진을 첨부한 다음 발생 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도로교통법 여러분도 안전하게 잘 지켜서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안전도우미 양성화였습니다. 안전!